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리플코인을 믿으면 안 된다. 리플코인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하방 압박도 같이 가져오면서 변동성만 계속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830원대를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플코인 600원부터 올라왔습니다. 600원부터 올라왔는데 다른 코인들 뭐 2배, 3배 올라갈 때 리플은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거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리플은 계속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리플을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CBDC로 바뀐다. 당연하겠지만 확실한 상승 궤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왜 손을 잡고 있을까? 만약 리플 자체가 해당되는 그 부분이 모든 게 부인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틀려지겠죠. 근데 국제통화기금은 리플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만 결제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을 누가 한다? 리플이 한다라는 거. 당연히 코인 시장의 결제 사용 용도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리플의 쓰임 용도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랩스. 리플의 본주입니다. 리플랩스가 IPO를 준비한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들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상승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고래들이 다들 알고 있어요. 고래들이 알고 있다라는 건 이 리플 코인을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래라면 당연히 저점 매집 구간을 가져가야 되겠죠. 어제 날짜만 하더라도 보세요. 거래량도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끌어올렸죠. 다시 850원 부근까지 끌고 올린 게 리플이에요. 이게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개인들이 끌어올렸을까요?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건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래들의 매집 패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래를 돌린다라고 있죠. 제가 자전거래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걸어놓은 다음에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지는 물량을 그대로 다시 매수하고 이게 고래들이 매집 패턴이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또한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체크할까 하나씩 제가 모든 부분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당되는 그 부분을 모두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권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많은 분들이 치가 떨릴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2024년도에 전망이 밝은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 자금이 유입된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도권이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가입니다. 월가는 뉴욕 스트리트에 있는 해당되는 투자자문 운영사들이 만들어낸 월가의 스트리트예요. 이러한 자금들이 ETF 때문에 유입된다. 얼마나 유입된다고요? 26조 원을 최소 예상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당연히 리플코인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도권의 자금이 유입된다. 더욱더 큰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과 파트너사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이 반감기란 게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채굴량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남아있다. 미국 대선이라는 건 엄청난 많은 공약들이 쏟아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곧 대통령이 뽑힌다. 당연히 공약은 획기적인 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의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니플의 파트너사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의 파트너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글로벌 은행권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노바티부터 비테크, SABB, SCB, SBI, 트랭글로. 자, 이러한 은행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영국, 어디?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러한 은행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니플 코인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자,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못 올라간다면 고래들도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고래들은 누굽니까? 우리처럼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집이라는 기간을 가져가요. 매집 기간을 가져간다. 매집이라는 게 뭐죠? 매수와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라는 건 그냥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거. 제가 왜 이 매집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냐? 이거 한번 보세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 이상이 자전거래에 분석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자전거래가 뭡니까? 매도 주문을 먼저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밑에 주문에 걸어놓은 다음에 못 올라가게 막는다. 매도 주문이 위에 많다라는 건 저항대가 많다라고도 얘기하고 넘어갈 선이 많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못 올라가겠죠? 다시 떨궈져 내려옵니다. 떨궈져 내려오면 내려가는데 또 개인들이 버팁니까? 못 버티죠. 또 매도해요. 그 물량은 누가 받습니까? 고래들이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수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니플뿐만이 아닙니다. 매집 구간을 형성한다라는 건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ETF 나온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다. 이게 어떤 효과의 노림수입니까? 매집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될 것이야. 선순위가 뭐예요? 매집이에요. 매집. 자, 니플 또한 마찬가지죠. 니플의 상승 모멘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상승 모멘텀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고래들 또한 매집 구간을 더욱더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 길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 또한 고래들이 매집한다면 올라가던 것도 떨어뜨려 놔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6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리플코인 얘기하면서 리플코인 안 올라가는데 영상 찍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리플코인이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갈수록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 라인 잡는 게 중요하겠죠. 예전에 1,100원 바로 돌파했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SEC한테 리플이 완벽하게 이겼다. 바로 여기에요. 이 1,1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700원 밑에서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쉽다. 아쉬운 매매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오니까 또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매수 못 하시죠. 여기 700원에서 매수 못 했다가 830원, 850원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매수 못한 걸 후회하시죠. 왜 이런 후회를 계속 반복할까? 떨어지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갈 테니까 매수 안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다 매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재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변동성만 나오면서 개인들 물량만 떨궈져 나간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왜 애널리스트들은 니플 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쭉쭉 쏟아내고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애널리스트들 1500%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바로 리플이. 급등 전망의 전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죠.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탈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플 가격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인 낙관을 하고 있다. 코인스키드의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인스키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리플이에요. 앞으로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니플 코인의 상승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니플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년 기간의 암호화폐 채택권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니플은 0.6달러에서는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24년도
2024년도에 대대적인 상승장에 대해서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24년도에 어떠한 이벤트가 나오는지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뭡니까?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죠. 또한 이제는 알트코인의 ETF가 신청된다면 이더리움 또한 리플 또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ETF의 신청 부분입니다. 또한 반감기 말씀드렸지만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 ETF라는 거 펀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펀드면 개인들의 자금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니까 개인들 자금만으로는 펀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최소 26조 원을 예상한다. 개인들 물량을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고래들 또한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남아 있는데 우리는 왜 니플 코인을 못 투자할까? 당연히 니플 코인이 저렴하다고 해서 100% 몰빵 들어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다시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못 믿겠죠. 왜 니플을 못 믿을까? 니플 모멘텀 손실낸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일어나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우리가 매도 시점을 안 잡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비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러니까 니플은 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이게 주봉입니다. 확실한 저점 라인이 500원 밑에서 600원, 700원, 800원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맞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상향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 남들 올라갈 때 니플은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남들을 올라갈 때 니플은 더욱더 고래들이 매집량을 늘렸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6천만 원 뛰었는데 니플 코인 안 올라가고 있지 않았냐?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삼성전자예요. 외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먼저 매수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래들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은 시총의 작은 코인들로 펌핑하면서 이들의 수익권을 가지고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코인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욕만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가 들어와서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제가 모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니플은 이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래들은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